지금부터 화성평택 하천 수질 오염 사고 대응에 따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평택시 지역 하천인 관리천에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시 조치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질 오염 사고는 지난 9일 밤 10시경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촉발됐습니다.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유해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 오염됐고 서식하던 물고기들도 폐사했습니다. 오염물질이 국가 하천인 진이천으로 확산될 위험도 있었지만 방제뚝을 쌓는 등의 긴급 방제로 큰 위기는 막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천 27개소와 농배수로 6개를 차단했고 폐사한 물고기 100kg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오염된 관리천 구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차량 137대를 동원해 오염수 2,700톤을 처리했습니다. 오염수 처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우리 시 테스트 결과 공공 핫폐수 처리 시설에서 오염수를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현재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의 공공 핫폐수 처리 시설에서도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 처리 시설을 추가 확보해 오염수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한 방제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빈틈없이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이용 농가를 위해 지하수 수질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관리천을 농업 용수로 활용했던 농가들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긴급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축산 및 농작물 피해 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해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처리하는 공공 핫폐수 처리 시설이 방류수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은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오염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백억 원, 더 나아가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도에도 특별 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할 것을 요청해 방제비를 조달하고 오염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강력히 청구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사고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관리천 수질 오염이 이렇게 확산된 것은 화재 발생 후 화학물질을 초기에 관리하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관내에도 화학물질 다루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평택시는 화학사고 매뉴얼을 숙지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으로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택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글을 작성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께서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평택시의 법적 대응 절차와 소요 예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국장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거기서 답. 네.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는 그 관련법 이제 직접적인 그 공공수역 오염행위에 대한 관련법이 물환경보전법입니다. 물환경보전법상에 그 행위자가 방제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대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행정 관할권이 우리 평택시가 아닌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 측과 업체 측에 방제조치 이행명령 촉구 문서와 화성시에 행정명령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고 향후에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 물환경보전법 외에도 재난구호 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도 청구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정부에 저희가 예산을 먼저 저희가 청구해서 선집행한 뒤에 그럼 나중에 우리 회사에 강력하게 모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청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에 소홀히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정말 큰 피해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정말 큰 피해가 온다는 그런 교훈으로 저는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 김은숙 기자께서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평택시와 화성시 KNT 로지스틱 간의 공조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KNT 로지스틱스가 행위자고 오염물질 배출자인데요. 한 첫날, 둘째 날 화성시하고는 KNT하고 KT하고 협조가 잘 됐었습니다. 근데 이 하천에 오염수 유출된 것이 20톤 한 차당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 비용이. 그래서 한 이틀 경과 후에 거의 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 행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공조라기보다는 그런 향후의 어떤 그 분쟁에 대비해서 행정 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 이제 청구권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이렇게 오염수를 처리하는 게 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관계 그 관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체계를 저희가 아주 원활히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오염수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더 이상 확산되는 문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저희가 부서별로 촘촘히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대책 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 또 화성시 관계 기관의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물질인지 유해성이 있는지 또한
관리천 7.4km 오염 구간에서 화성 구간과 평택 구간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그 발원지에서 우리 유화 거리는 7.4km 정도 되고요. 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결과 어제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 생태 독성에 대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구역에서 생태 독성은 300 이상 나와서 필수 처리 업체에 반입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TU 농도 생태 독성이라고 TU 30 정도 40 내외로 나와서 1점 얼마에서 1점대에서 40까지 나와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은 공공하수처리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는 걸 보면 그 하수 처리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금 오염수를 전체 하수 처리 한 2% 정도 낮게 해서 저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오염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내지 3% 이렇게 아주 소량을 넣어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정부 그 연구기관들의 의견이라는 게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평택시사신문 허웅 기자께서 관리천 유해물질 유입 사고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평택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향후 처리 과정을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또 현지에도 그 안내 프랭카드를 부착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과 더 소통을 공고히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변 특히 이제 농가, 축산 농가나 이런 시설 채소 등 그 주변 농가들이 특히 불안 요인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축산인들 또 이렇게 농업인들께 저희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계속 그 알려드리고 있고 또 민원도 받는 등 이 부분은 특히 그 인근 지역 농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께서 화재 당시 유해화학 물질이 있었다는데 현재 농가 등의 피해 신고 접수 현황과 유해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그쪽은 이제 대규모로 유해화학 물질을 비롯한 화학 물질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그 일종의 물류 창고입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 종류가 다양한데 보통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메틸 디아민 아민 계열인데요. 보통 아민 계열에는 피부에 자극성이 있고 두통을 유발한다 이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복합적인 화학 물질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경기일보 안노현 기자께서 처리한 오염수 2,700여 톤은 평택시가 처리한 양을 말하는 것 같은데 화성시가 처리한 양까지 합치면 총 얼마나 되는지 또 전체 처리해야 할 양은 얼마로 추정되며 오염수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시일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화성시에서도 대략 한 2,000톤 이상을 치운 걸로 알고 있고요. 처리하는 데까지 시야는 화성과 이론적인 계산값으로 한다면 뭐 보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화성시는 제가 이제 현장도 오늘도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농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폐수 처리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처리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평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 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일본 하수 그다음에 폐수 처리 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택 화성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전체로 이걸 확산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한 10,000톤 정도 그 처리소를 확보해서 평택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운반하는 운반차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경기도 부시한테 연락해가지고 필수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그 살수차라든가 이런 운반용 그 차량 확보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에서 좀 이것을 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기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면은 지금 오염수들을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정승환 기자께서 앞으로 처리해야 할 오염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한 하천 준설 공사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상류 지역에서 오염수가 흘러 들어가며 하류 지역은 무대책일 수밖에 없는데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은 추정량이고요. 저희가 각 기간마다 좀 다른데 최소 3만에서 많게는 한 7만 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매뉴얼에 따라서 사실은 발생원에서 1차적으로 방제 조치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과 동시에 연락망을 통해서 하류에서 대비할수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또 아까 시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사한 화학업체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하게 저희가 비상연락 체계라든지 사전에 방어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그 화재를 진압할 때 나오는 그 오염수 처리를 이게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막지 못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제 그때 밤에 화재가 나서 이제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그 초동에 우리 처치해야 될 것을 못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평택시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강력하게 사전 훈련이라든가 매뉴얼을 하도록 훈련을 하도록 저희가 정부와 경기도도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초동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한 2, 3만 톤에서 한 6만 톤 정도로 거기 있는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그 해양 오염도나 이런 것을 정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정화작용을 저희가 철저히 하는 동 이 부분에서는 필요하면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항상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대처해 나가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즈 조민환 기자께서 차후 유사한 사고 대비 평택 상류 지역에 대한 공장 시설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 시 단위에서 불가능하다면 정부에 유사 시설물 제대 요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그건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사건으로 해서 공장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해 물질이나 이런 그 사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또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평택 이준도 기자께서 유출된 유해 물질 외에도 토양에서도 분해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2,700톤 오염수 외에 추후 토양도 처리 대상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최초 1차 방제뚝 작업 완료 전까지 진이초로 유입된 유해 물질의 양은 파악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진이천 본류에 유입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pH 데이터라든지 수질 데이터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민 계열 화학물질이 수용성이고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 연구원이나 각 기관에서 테스트한 결과 침전물의 발생은 인위적으로 알카리제나 산성액을 넣어서 강제로 침전하기 전에는 침전물이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토양 오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향후에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 하상의 토염토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 검사를 통해서 오염 여부를 확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염수를 일단은 빼내는 것이 제일 급하고, 이제 오염수를 빼내고 나면은 그 토양 오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이렇게 투입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 정화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지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라고 환경 정화를 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 확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최선을 다할 텐데 우리 공무원들도 좀 고생 많이 하고 추운 데서 현지에서 자원봉사자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이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격려를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